자,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30년 넘게 왕좌에 앉아있던 절대군주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왕관이 벗겨지며 신흥 강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왕은 늙었고 감을 잃었으며 이제 시대가 끝났다고 말이죠. 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기업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의 반도체 신화는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는데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고객은 삼성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은 이제 SK하이닉스라고 말했지만 2026년 2월 바로 지금 이 모든 판을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왕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기를 들고 전장에 복귀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반도체 뉴스가 아니라 피 튀기는 돈의 전쟁이자 자존심을 건 생존 게임이며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CES에서 공개한 의문의 프로젝트 베라루빈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할 파트너로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지목했다는 사실이 그 시작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전 세계 경제가 이 뉴스 한 줄에 출렁거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막전막후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잠깐만 뒤로 돌려보죠. 2024년, 그리고 2025년 삼성전자에게는 그야말로 굴욕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을 때 그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삼성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SK하이닉스의 손을 잡고 엄지를 치켜 세웠고 삼성의 제품은 발열이 심하다, 속도가 안 나온다, 수율이 엉망이다, 온갖 루머와 비아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점유율은 처참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0%를 넘나들며 독주할 때 삼성은 고작 10%대에서 허덕였습니다. 반도체, 초격차. 그런 말은 옛날 교과서에나 나오는 단어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뀐 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을 공개하던 그 순간부터였는데 기존의 블랙웰 칩보다 추론 속도는 5배, 학습 속도는 3.5배나 빠른 괴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괴물을 움직이려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억 장치, 즉 6세대 HBM사가 필요했기에 전 세계 기자들과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번에도 SK하이닉스겠지 아니면 미국의 마이크론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엔비디아의 선택은 놀랍게도 벼랑 끝에 몰려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고 도대체 지난 1년 사이 삼성의 실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마이크론을 제치고 HBM사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목숨을 건 도박이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들이 숨겨왔던 비밀무기 HBM사의 정체를 낱낱이 공개하는데 삼성이 이번에 터뜨린 역전 홈런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얼마나 깊은 지옥에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삼성의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시간을 2019년으로 돌려보면 당시 경영진은 HBM 사업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리는 치명적인 오판을 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HBM은 돈만 들고 시장은 좁은 계륵 같은 존재였지만 챗 GPT가 등장하고 AI 시대가 폭발적으로 열리면서 이 계륵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리자 삼성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부랴부랴 팀을 다시 꾸리고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그 빈자리를 만년 2인자 취급받던 SK하이닉스가 차지하며 HBM3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반도체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는데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일명 퀄에서 탈락했다는 소문이 돌고 마이크론마저 삼성보다 앞서가며 삼류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는데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방식, 기존의 공정으로는 절대로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판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5세대 제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6세대인 HBM사에서 승부를 보기로 한 겁니다. 경쟁사들이 5세대의 달콤한 수익에 취해 있을 때 삼성은 6세대로 직행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이건 마치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삼성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용 HBM사의 첫 양산 출하 시기를 설 연휴 직후인 2월 셋째 주부터 시작한다는 소식이
동아일보 일면을 장식한 겁니다. 그것도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말이죠. 도대체 HBM사가 뭐길래, 그리고 삼성이 여기에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엔비디아 젠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삼성의 HBM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칩이 들어갈 몸통, 즉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베라루빈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 암흑물질의 존재를 증명한 여성 천문학자의 이름인데, 칩 하나가 아니라 수만 개의 GPU가 마치 하나의 뇌처럼 연결되어 움직이는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문제는 뇌 회전이 아무리 빨라도 기억을 꺼내오는 속도가 느리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인데, 천재가 아무리 계산을 빨리 해도 책장에서 책을 꺼내오는 속도가 느리면 답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베라루빈은 워낙 처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로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고속도로는 16차선으로 뚫어놨는데 톨게이트가 1차선밖에 없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선언합니다. 우리 베라루빈에는 기존의 HBM3 따위는 필요 없다.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한 HBM사를 가져와라. 그것도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말이죠. 이 요구 조건은 반도체 제조사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는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인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야 했고 동시에 칩의 두께는 더 얇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땀을 흘리며 기존 방식을 개량해서 접근했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여기서 자신들만이 가진 유일한 무기,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묘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즉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한 번에 섞어버리는 기술인데, 경쟁사들은 메모리만 잘 만들지만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고 파운드리까지 다 가지고 있는 종합 반도체 백화점입니다. 삼성은 이 강점을 10분 활용해 HBM사의 맨 아래층, 즉 칩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를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찍어내기로 한 건데,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의 핵심입니다.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HBM이라는 건 얇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이 아파트의 1층 가장 밑바닥에는 전체를 컨트롤하는 관리실인 로직 다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1층 관리실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튼튼하게만 지으면 됐지만, HBM사로 넘어오면서 엔비디아가 요구한 속도를 맞추려면 이 1층 관리실 자체가 엄청나게 똑똑한 슈퍼컴퓨터가 되어야 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 1층을 만들 때 익숙한 기존 10나노급 공정을 사용했지만, 삼성전자는 여기서 미친 척하고 스마트폰 두뇌를 만들 때나 쓰는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쏟아부은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쉽게 말해 경쟁사들이 일반 도로 포장을 할 때 삼성은 아예 자기 부상 열차 선로를 깔아버린 겁니다. 4나노 공정으로 만든 삼성의 HBM사는 전기를 훨씬 적게 먹으면서도 데이터 처리 속도는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삼성 HBM사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무려 초당 11.7기가비트가 넘는 속도로 국제 표준 규격을 훨씬 뛰어넘는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4나노 공정은 비싸고 다루기 어려워 수율이 안 나와서 망할 수도 있었지만, 삼성은 이 도박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위에 쌓아올리는 D램 자체도 10나노급 6세대 일명 1C D램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아직 5세대 1B D램을 쓰고 있을 때 삼성은 위아래층 모두를 한 세대 앞선 기술로 도배해버린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베라루빈이라는 최고의 엔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최고급 연료를 삼성만이 들고 온 겁니다. SK하이닉스와의 의리 비즈니스 세계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쓰는 겁니다. 결국 삼성은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검증을 가장 먼저 통과했고 2월 셋째 주부터 양산 물량을 공급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삼성이 가진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체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지붕 아래에서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삼성 하나뿐이거든요.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서 대만의 TSMC와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하이닉스와 내 집 안방에서 뚝딱 만들어내는 삼성 속도전에서 삼성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당 11.7기가비트라는 속도가 감이 오시나요? 이게 그냥 숫자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영화 한 편을 눈 깜빡할 사이에 전송한다. 그런 진부한 비유는 이제 통하지도 않습니다. 이 속도는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할 때 버퍼링이라는 개념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속도입니다. 베라루빈에 탑재된 삼성의 HBM사는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이 실시간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답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챗 GPT를 쓸 때 미세하게 느꼈던 딜레이나 복잡한 영상을 만들 때 걸리던 로딩 시간,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며, 엔비디아가 목을 메고 삼성의 HBM사를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경쟁사들이 국제 표준 기구가 정한 속도 대략 10기가비트 수준을 맞추느라 끙끙댈 때 삼성은 보란 듯이 11.7기가비트를 찍어버리며 표준 우린 그 위에서 논다라고 선언한 셈이죠. 이 성능 격차는 시장 점유율 예측치도 단숨에 바꿔버렸는데, KB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작년 삼성의 HBM 점유율은 16%라는 굴욕적인 숫자였지만, 올해 HBM사가 본격적으로 깔리면 이 숫자가 35%까지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을 2배 넘게 끌어올린다는 건 제조업 역사상 보기 드문 대사건이며, 반면에 경쟁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있는데, 특히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은 이번 HBM사 품질 테스트에서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다시 삼성 대 하이닉스, 한국 기업들의 동무대가 될 공산이 크지만, 이번 무대의 주인공 조명은 지난 몇 년간 어둠 속에 있었던 삼성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신감이 넘치는데, 지난 1월 실적 발표에서 올해 HBM 매출은 작년 대비 3배로 폭증할 것이며, 고객사들이 제발 물량 좀 더 달라고 아우성이라서 설비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평택에 있는 최신 공장 P사 라인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HBM 생산 설비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가 돈보따리를 싸들고 전장에 뛰어들었다는 머니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면 누가 이길까요? 현금 부자 삼성의 무서움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SK하이닉스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지난 3년간 HBM의 절대 왕자를 지켰던 그들이 순순히 왕관을 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3와 HBM3E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 물량만으로는 부족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공급처를 2곳 이상 두는 게 훨씬 유리하기에 하이닉스에게도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즉 시스템 반도체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삼성이 4나노 공정을 자체 해결할 때 하이닉스는 대만의 TSMC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형님, 이것 좀 잘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죠. TSMC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내 집에서 내가 만드는 것보다 빠르고 유기적일 수는 없어. 이 구조적인 한계가 HBM사 전쟁에서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의 이번 역전극은 영원한 1등도 영원한 꼴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번 삼성의 HBM사 역전 드라마를 보면서 1990년대 일본 기업들이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가 떠오릅니다.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던 그 무모했던 도전 말입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고, TV나 만들던 회사가 무슨 첨단 반도체냐고 비웃었지만, 삼성은 일본을 넘어섰고 30년간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이번 HBM 위기는 그 30년 영광 뒤에 찾아온 가장 큰 시련이었고, 삼성은 다시 한번 위기에 강한 DNA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베라 루비는 2026년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만드는 장인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이는 치열한 경쟁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소모전이 아니라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채찍질입니다. 삼성이 치고 나가니 하이닉스가 긴장하고, 하이닉스가 앞서가니 삼성이 칼을 간 결과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장악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파운드리에서 고전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돈을 쏟아붓지만, HBM 같은 초미세 적층 기술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 소위 짬바가 없으면 흉내도 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삼성의 이번 HBM사 공급 확정은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라 AI 시대의 주도권은 여전히 한국에게 있다는 선포이며, 주식시장도 요동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들이고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춤을 추는 낙수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엔비디아는 언제든 더 싸고 좋은 곳으로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기에, 삼성은 2019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평택 공장을 풀가동하고 차세대 HBM5 연구에도 이미 착수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2026년 2월 삼성전자는 4나노 파운드리와 최신 디램을 결합한 승부수로 잃어버린 16%의 점유율을 올해 35%까지 끌어올리고 매출은 3배 폭등할 전망입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과연 삼성이 독주 체제를 굳힐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다시 왕좌를 탈환할지 여러분의 계좌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올라타야 할 핵심 수혜주 세 곳과 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에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사과, 2번 포도, 3번 삼성전자, 4번 수박. 이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재료까지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귀환과 함께 시작된 이 거대한 반도체 전쟁의 판도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올라타야 할 핵심 수혜주 세 곳과 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말할 필요 없는 오늘의 주인공이자 HBM사 턴키 솔루션의 유일한 지배자 삼성전자입니다. 30년 왕좌를 위협받던 굴욕의 시간을 4나노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결합이라는 초격차 기술로 정면 돌파해냈으며 경쟁사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종합 반도체 기업만의 체력을 증명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이 본격화되는 2월부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16%에서 35%로의 점유율 수직 상승과 함께 폭발적인 실적 성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가 HBM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할수록 가장 큰 낙수 효과를 입게 될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핵심 파트너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삼성이 평택 P사 라인을 풀가동하며 4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이 방대한 물량을 소화해줄 안정적인 후공정 파트너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삼성과 가장 긴밀한 턴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 물량 증대의 수혜를 고스란히 흡수하게 되며 단순한 외주 가공업체가 아니라 삼성의 HBM사 승부수를 완성하는 생태계 동반자로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HBM 수율 전쟁의 핵심 열쇠인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글로벌 강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HBM사는 칩을 얇게 갈아내고 4나노 공정을 적용하는 만큼 열 손상을 얼마나 줄이고 수율을 잡느냐가 곧 돈이 되는 미세 공정의 관건입니다.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기술은 이 극한의 난이도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평택 P사 라인을 HBM 설비로 가득 채우고 24시간 풀가동할 때 이들의 장비 수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수율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삼성전자의 극적인 HBM사 역전 드라마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올라타야 할 핵심 수혜주 3인방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를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주가 또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최고점에 물리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실질적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료와 소재는 차고 넘치는데 미래의 가치도 밝고 이제 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이끌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대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역대급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어떤 원리로 폭등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양 기억하시죠? 2022년에 그야말로 시장을 평정했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금양이었습니다. HLB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던 겁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쯤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금양이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00%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025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2026년에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HLB, 원익홀딩스, 에코프로, 금양처럼 폭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재료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세력들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58-449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신청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셔서 이번 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 보는 일 없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